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 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올해 78이세요.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시거나 냉장고에 뭘 넣었는지 잊어버리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셨죠. 지금은 제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편 민석이랑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슬아의 아들 하나 있는데 작년에 독립해서 나갔고요. 민석이는 대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에요. 아니, 완벽한 사위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민석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지영아, 이 사람이면 평생 고생 안 하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위야. 아빠가 그러셨어요. 민석이는 늘 예의 바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았거든요. 명절마다 비싼 선물 사들고 오고 부모님 생신 때면 꼭 직접 케이크 주문해서 가져왔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민석이는 늘 그랬어요. 처갓집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아버지 말씀에 맞장구도 잘 치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지영이네 사위 참 잘 만났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속 깊고 다정한 남편이라고요. 엄마 치매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돌봐주셨어요. 두 분이 친정집에서 같이 사시면서요. 아버지가 약 챙겨드리고 밥 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 초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면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엄마 걱정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장례 끝나고 바로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런데 좋은 데는 대기가 몇 달이래요. 빈자리가 없다고요. 엄마 요양원 자리 날 때까지만 우리 집에 계세요. 금방이야. 저는 민석이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요양원 자리 날 때까지만. 두세 달이면 될 것 같아.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치매 있으신 장모님 모시는 걸. 얼마나 걸리는데? 두세 달? 빨리 알아볼게. 알았어. 근데 나 바쁜 거 알지? 낮에는 못 봐드려. 응, 낮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기로 했어. 내가 퇴근하고 와도 내가 대부분 볼게. 그렇게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작은 방 하나를 엄마 방으로 꾸몄죠. 낮에는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 돌봐주시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해서 돌봤어요. 민석이는 퇴근이 늦은 편이라 밤에나 집에 왔고요. 엄마랑 마주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박 선생님이 낮에 잘 돌봐주셨고 저녁에는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새 환경에 적응하시는 것 같았고요. 근데 2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엔 엄마가 주무셔야 하는데 엄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이불을 꽉 쥐고 웅크리고 계셨어요. 눈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절 보시더니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이 어디 있어? 제가 물으니까 엄마가 몸을 더 움츠리셨어요. 그때 안방에서 민석이가 나왔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요. 아, 왔어? 어머니 주무시라고 했는데 안 주무시네. 민석이 말투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반응이 이상했어요. 민석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시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마치 숨으려는 것처럼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엄마가 밤에 혼란스러우신가 보다 했죠. 치매 환자분들이 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질녘 증후군이라고요. 근데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제가 야근이나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 상태가 유독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실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치매 환자분들한테 실금은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셨대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면 잘하셨다고요. 근데 유독 밤에 제가 없는 시간에 그러셨어요.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민석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시지. 오늘도 바지에 실수하셨어. 내가 요양보호사한테 얘기해뒀어. 낮에 기저귀 채워달라고. 민석이 말투가 짜증 섞인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장모님 실수 치우는 걸. 미안해. 내가 빨리 요양원 알아볼게. 그래, 빨리 좀 해.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잠옷이 축축한 채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왜 갈아입지 않고 계세요?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달싹거리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엄마, 천천히. 뭐라고요?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 뭐가 무서워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입을 달싹거리시다가 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방문 너머 거실에서 민석이가 TV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 사위요? 민석이가 무서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명히요. 왜? 사위가 뭘 했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데 단어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시면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걸 말로 꺼내기가 힘드세요. 어두워. 아파. 그게 다였어요. 그때 민석이가 방문을 열었어요. 뭐해? 나 먼저 자. 민석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가 움츠러드셨어요. 그리고 또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민석이 앞에서 또 실수를 하신 거예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야? 진짜 요양원 빨리 알아봐.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어둡다, 춥다, 아프다. 그게 무슨 뜻일까? 혹시, 설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그 착한 민석이가 설마. 며칠 후에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여쭤봤어요. 선생님, 요즘 엄마 상태 어때요? 낮에는 괜찮으세요. 밥도 잘 드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근데요? 아침에 제가 오면 가끔 상태가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밤사이에 뭔가 있으셨나? 잠을 못 주무신 것처럼 지쳐 계시거나 의기소침하시거나 어떤 날은 손목이랑 발목에 빨간 자국이 있으신 적도 있었어요. 빨간 자국이요? 네, 뭔가 졸려서 눌린 것 같은. 근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다가 그러셨나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에 엄마 몸을 살펴봤어요. 목욕시켜드리면서요. 근데요, 멍 자국은 없었어요. 긁힌 자국도 없고요. 다만, 손목 안쪽에 희미한 줄 자국이 있었어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목욕 끝나고 엄마를 방으로 데려가는데 세탁실 앞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세탁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요. 싫어. 거기. 싫어. 제발. 세탁실이요. 우리 집 세탁실은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에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고 바닥은 타일이라 차가워요. 환기도 잘 안 돼서 겨울엔 냉기가 돌고요. 창문도 없어서 불 끄면 깜깜해요. 어둡다. 춥다.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설마 민석이가 엄마를 저기에.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엄마는 치매 환자시잖아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과대 해석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2달 반쯤 됐을 때 회사에서 1박 2일 출장이 잡혔어요. 부산이었어요. 요양원 대기 순번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라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죠. 여보, 나 출장 가는데. 낮에는 박 선생님 계시니까 괜찮을 텐데 밤에 엄마 좀. 알았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민석이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어요. 출장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제 안에서 자라던 의심. 그걸 확인해야겠다고요. 엄마가 늘 입으시는 회색 카디건 있잖아요. 그 안감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를 꿰매 넣었어요. 인터넷에서 산 초소형 보이스 레코더예요. 동전만 해요. 충전 한 번 하면 3일은 녹음된대요. 바느질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0년 남편을 의심하고 있잖아. 이건 아니야. 근데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겁에 질린 눈빛이요. 손목에 희미한 자국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내가 틀린 거면 좋겠다. 그렇게 빌면서 카디건을 엄마 옷장에 걸어뒀어요. 출장을 갔어요. 부산에서 회의하고 저녁에 동료들이랑 회식도 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저녁 8시쯤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엄마 어때? 잘 계셔. 저녁도 드시고. 걱정 마. 엄마 바꿔줄 수 있어? 어머니 지금 주무셔. 많이 피곤하셨나 봐.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저녁 8시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일찍 주무신 적은 없었는데 다음 날 점심 때 회의가 끝나자마자 KTX를 탔어요. 원래 저녁 기차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민석이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이 조용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3시에 퇴근하시니까 안 계실 시간이었고요.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방문을 열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민석아? 그때 안방에서 민석이가 나왔어요. 휴가 냈다고 했었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요. 왔어? 일찍 왔네. 엄마 어디 있어? 글쎄, 아까 방에 계셨는데. 그때 세탁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거리는 소리요. 세탁실로 달려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엄마 거기 있어요? 문을 3개 당겼어요. 잠긴 게 아니라 뭔가 막아놓은 거였어요. 힘껏 밀었더니 열렸어요.
엄마가 거기 계셨어요. 좁은 세탁실 구석에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부드러운 스카프로요. 제 스카프였어요. 입에는 수건이 물려 있었어요. 엄마, 저는 달려가서 수건을 빼고 스카프를 풀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손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발목도요. 바지는 흠뻑 젖어 있었고 소변 냄새가 났어요. 엄마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2월인데 난방도 안 되는 세탁실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저는 소리쳤어요. 민석이가 뒤에 서 있었어요. 아, 그게 민석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표정. 어머니가 자꾸 돌아다니시길래 위험해서 잠깐만 있으시라고 한 건데. 입에 수건 물리고 손 묶는 게 잠깐이야? 이게 잠깐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요. 지영아, 무서웠어.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민석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엄마 옷장을 열었어요. 회색 카디건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다행히 입고 계셨던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안감을 뜯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낮 시간대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 목소리. 엄마랑 이야기하시는 소리. 평화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내일 봬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이 퇴근하신 거죠. 1시간쯤 지났을 때예요. 현관문 여닫는 소리. 민석이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민석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나와요. 엄마가 뭔가 중얼거리시는 소리.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을게. 그럼 빨리 나와요. 느려 터져서. 식사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그릇 깨지는 소리. 아, 진짜? 왜 이렇게 흘려요? 개돼지도 이것보단 낫겠다. 민석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잔인한. 미안. 됐어요. 치워요. 아니, 치우지도 마. 손으로 주워 먹어요. 바닥에 떨어진 거. 안 해요? 그럼 오늘 밥 없어요. 엄마가 훌쩍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닥을 더듬는 소리. 저는 이어폰을 끼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밥을 손으로 주워 드신 거예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자, 어머니. 들어가요. 싫어. 제발. 시끄러워. 오늘 일찍 들어가야겠네. 밥도 흘리고 말도 안 듣고.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를 끌고 가는 소리. 소리 지르면 입 막을 거예요. 알죠?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금 후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손 뒤로 해요. 오늘은 묶을 거예요. 어제 문 두드려서 시끄럽게 했잖아요. 아파. 제발. 아프긴 뭐가 아파. 부드러운 스카프잖아요. 멍도 안 들어. 자, 입 벌려요. 이제 조용히 있어요. 지영이 오기 전에 풀어줄 테니까. 문이 닫히고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리. 그리고 세탁실에서 들리는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 수건에 막혀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끙끙거리는 소리. 한참 후에 제가 전화했을 때 녹음이 나왔어요. 저녁 8시에 제가 엄마 바꿔줘라고 했을 때요. 민석이가 전화를 받고 세탁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조용히 해요. 지영이가 전화했어요. 주무신다고 할게요. 소리 내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녹음에는 밤새 엄마의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추운 타일 바닥에서 손이 묶인 채로, 입이 막힌 채로, 아무도 안 오는 어둠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기 전에 민석이가 엄마를 풀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나와요. 깨끗하게 씻고 요양보호사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알죠? 지영이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 녹음 속 민석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내가 뭘 했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잖아요. 멍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묶은 자국도 금방 없어져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요양원 갈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못 참겠으면 싸구려 요양원 보내줄까요? 거기서 진짜로 맞으면서 살아봐요. 녹음을 다 들은 건 새벽 2시였어요. 민석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30년이에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손잡고 해변 걸었던 기억. 아이 낳고 밤새 돌아가면서 분유 먹이던 기억.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수많은 날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만 나오는 본성. 말 못하고 저항 못하는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는 진짜 얼굴.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신 후에 민석이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왜? 나 바빠.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민석이가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민석이 표정이 굳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당황하는 거요. 뭔데? 엄마 카디건에 넣어뒀어. 내가 출장 간 동안 뭐 했는지 다 들었어. 바닥에 밥 주워 먹이는 것까지. 손 묶고 입 막는 것까지. 밤새 세탁실에 가둬놓는 것까지. 민석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웃었어요. 지영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뭘?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요양보호사 퇴근하면 나 혼자 어머니 봐야 하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손을 묶어? 입을 막아? 밥을 바닥에서 주워 먹여? 잠깐 진정시키려고 한 거지. 그리고 밥은 어머니가 흘려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한 거 기억나? 바닥에 떨어진 거 손으로 주워 먹으라고 한 거 기억나? 민석이가 눈을 피했어요. 엄마가 내가 오면 왜 바지에 오줌을 싸는지 알아?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뇌는 잊어버려도 몸은 기억하는 거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실 때는 안 그러셨어. 밤에만 그랬어. 내가 있을 때만. 민석이가 저를 쏘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경찰 부를 거야? 해봐. 증거 있어? 멍 자국 있어? 상처 있어? 녹음 있어. 내가 한 말 다 담겨 있어. 그게 무슨 증거야? 세탁실에 있으라고 한 게 죄야? 손 묶은 건 위험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돌아다니시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입 막은 건 소리 지르시니까 그런 거고. 민석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요. 녹음에서 들었던 그 웃음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영아, 너 생각해봐. 나 없으면 어떡해? 너 혼자 어머니 돌볼 거야? 회사는? 요양원 자리 나올 때까지 누가 봐?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좀 심하게 한 건 인정할게. 근데 그거랑 이혼이랑은 다른 문제잖아. 민석이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혼자 엄마 돌보기 힘들어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요양원 자리 나올 때까지 누군가 봐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엄마가 개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밥을 손으로 주워 드셨어요. 손이 묶인 채로 밤새 추운 바닥에 버려졌어요. 입이 막혀서 울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면 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날로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일단 엄마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요. 변호사님이 녹음을 듣더니 얼굴이 굳으시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사안이에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되나요?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금, 억압, 위협, 모욕, 방임, 식사 제한 다 학대입니다. 특히 이 녹음, 손을 묶고 입을 막아서 신체적 자유를 완전히 구속한 건 감금에 해당하고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한 건 심각한 모욕이에요. 녹음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죄, 모욕죄 다 해당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니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때리지 않았으니까 학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해자들도 그렇게 합리화하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학대가 오히려 더 악재적이에요. 증거가 안 남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해자가 마음 놓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로 민석이를 고발했어요. 민석이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어머니 돌봐드린 것도 생각 안 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심하게 한 거지. 학대는 아니잖아. 30년 정이 뭔데? 내가 날 버리는 거야. 30년 정이요. 웃기죠. 그 정으로 우리 엄마를 개돼지 취급했으면서 2달이에요. 엄마 우리 집에 계신 게 고작 2달인데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했으면서 무슨 희생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 반응도 다양했어요. 그래도 민석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린 것도 아닌데 학대라고 하기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치매 노인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좀 이해해줘야지. 하는 사람도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녹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바닥에서 밥 줍는 소리, 손 묶이면서 아파라고 하시는 소리, 입 막히면서 끙끙거리시는 소리, 어둠 속에서 밤새 우시는 소리. 그거 듣고도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민석이는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노인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고요. 솔직히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당했는데 실형도 아니라니. 검사님도 녹음 증거가 없었으면 입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서적 학대는 물증이 없으니까요. 민석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도 장모님 치매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했고, 선고 후에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차단했어요. 30년 인연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도 성립됐어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민석이는 끝까지 내가 장모님 수발 든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학대한 게 무슨 기여야. 결국 법원에서 민석이의 주장은 기각됐고 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엄마는 요양원에 계세요. 드디어 자리가 났어요. 좋은 곳으로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가 다시 복직해서 벌면 돼요. 매주 주말마다 면회를 가요. 엄마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가면 웃으세요. 말은 잘 못하시지만 손을 잡아주시면서 제 눈을 바라보세요. 요양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라고요. 그리고 실금도 많이 줄었대요.
몸이 더 이상 그 공포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목에 있던 희미한 자국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혹시 저처럼 부모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말로 설명을 못 하세요. 자기가 당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해요. 특정 장소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사람 앞에서 얼어붙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불안해하거나 갑자기 실금을 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자국이 있거나 그런 게 다 신호예요. 그리고요. 때리지 않았으니까 학대가 아니다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좁은 데 가두는 것, 손발을 묶는 것, 입을 막는 것, 굶기는 것, 바닥에서 밥 줍게 하는 것,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협박하는 것. 다 학대예요. 몸에 멍이 없다고 해서 학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악질적인 학대예요. 증거 안 남게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요. 치매 노인 돌보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요양보호사를 늘리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든 요양원을 알아보든 힘들다고 사람을 묶어놓고 굶기고 가둬놓는 건 이유가 안 돼요. 그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가학이에요. 약한 존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후회해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일찍 녹음기를 숨겨놨어야 했는데, 엄마가 처음 무서워라고 했을 때 바로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요. 민석이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사위였어요. 처갓집 갈 때마다 설거지도 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굴고 그래서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다 겉모습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진짜 모습이 나온 거예요. 엄마처럼 말 못하시는 분, 저항 못하시는 분 앞에서요. 마지막으로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무서웠고 외로웠고 슬펐고 아팠어요. 배가 고팠고 춥고 어두운 데서 나가고 싶었어요. 손이 아프고 입이 막혀서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냥 말로 표현을 못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젊었을 때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기억을 잃어가시더라도요. 존엄하게 대접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말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저항을 못 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녹음이든 CCTV든 직접 확인이든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여성 지영이었습니다.